호르무즈를 막으면 기름이 안 간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았더니 밥이 안 왔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 동안 갈아온 칼이 정작 자기 손을 베고 있습니다. 봉쇄를 무기로 꺼내들었는데 그 바닷길이 막히면서 이란의 식량 수입선까지 끊어졌거든요.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이 역설 하나가 이란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식음료 물가 105%, 배급제 검토, 그리고 이 혼란 뒤에 숨겨진 중국 견제의 그림까지. 오늘 그 전모를 펼쳐보겠습니다. 뉴스가 말하지 않는 경제의 진짜 흐름. 오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30년짜리 협상 보험이었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이 54km에 불과한 이 바닷길을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매일 통과합니다. 실제로 선박에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그보다 훨씬 좁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구속정 몇 척만 풀어도 육아가 출렁이는 구조였죠.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이란 군부는 이 카드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해협 옆에 자리 잡은 지리적 이점 덕분에 비용 대비 효과가 압도적인 협박 수단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유조선을 납부하거나 기뢰를 부설하는 무력 시위를 실제로 벌인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카드가 진짜로 통했습니다. 이란이 봉쇄를 언급할 때마다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뛰어올랐고 미국과 유럽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핵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카드만큼 확실한 게 없었죠. 이걸 보고 서방 경제학자들은 지정학적 레버리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타격이 시작되자 이란은 이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국들은 이미 이란 없이 돌아가는 연습을 3년 이상 해온 상태였습니다. 주변국들은 이미 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풀가동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건설한 이 라인은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홍해 쪽 얀부항으로 원유를 보냅니다. 2026년 3월 11일 완전 가동 용량인 하루 700만 배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UAE도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푸자이라항 파이프라인을 적극 가동했습니다. 최대 180만 배럴 용량의 이 루트가 봉쇄 이후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죠. 이란이 봉쇄를 협박할수록 주변국들은 더 빠르게 이란을 건너뛰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란의 위협이 이란 자신을 고립시키는 역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란의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가 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란의 식량이 들어오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이란은 인구가 약 8,8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매년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입해야 합니다. 케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걸프 지역으로 들어오는 연간 곡물 약 3천만 톤 중 절반에 가까운 1,400만 톤이 이란 몫이었습니다. 이란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밀만으로는 자국민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건조한 사막지대이고 지하수 고갈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1,400만 톤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란은 원유를 팔아서 달러를 벌고 그 달러로 밀과 옥수수를 사옵니다. 그 식량이 들어오는 바닷길이 바로 자기가 막겠다고 협박하는 호르무즈입니다. 원유도 못 팔고 식량도 못 사오는 최악의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원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식량을 사오는 구조인데 그 통로 하나를 스스로 걸어 잠근 셈이에요. 봉쇄를 선언하자마자 국제선사들이 이란행 화물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들도 이란 항구 관련 인수를 중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박 통행량은 봉쇄 이전보다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식량을 실은 화물선들이 이란 항구에 들어서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란 최대의 무역항인 반다르 아바스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이 항구는 이란 전체 수입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던 곳입니다. 줄을 잇던 화물선들이 발을 끊었습니다. 운항을 강행하려 해도 보험 없이는 선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임이 최대 80%까지 치솟으면서 이란행 화물의 비용 자체가 감당 불가 수준이 됐습니다. 케플러의 애널리스트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란이 중대한 식량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항구 하나가 죽으면 국가 물류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이란은 지금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숫자가 공포를 말해줍니다. 이란 통계청이 공식 집계한 식음료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105%를 넘겼습니다. 한 달 만에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어제 3,000원이었던 빵이 오늘 6,000원이 되는 속도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면서 빵집 앞에는 줄이 늘어섰고 마트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이란 농업부 장관이 직접 나와 패닉 바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시장이 패닉 상태가 됐다는 방증이죠. 정부는 모든 식량과 농산물의 수출을 긴급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이란이 농산물을 수출 금지해야 할 정도로 내부 수급이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리알화 폭락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015년만 해도 1달러에 32,000 리알이었던 게 2026년에는 142만 리알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돈의 가치가 44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믿기 힘들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 3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이제 140만 원을 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수입 식량의 실질 가격은 달러 환산으로도 비싸지고 리알화 가치 하락으로 또 한 번 비싸집니다. 이중으로 맞고 있는 겁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공식 물가와 테헤란 재래시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전략적 식량 비축량이 약 3개에서 4개월치 수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해상 수입이 장기간 끊기면 이 비축분이 바닥날 시점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대비해 이란 정부 내부에서는 배급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배급제는 정부가 식량을 직접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건 이란-이라크 전쟁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 40년 만에 다시 거론되는 겁니다. 2026년 이란 국민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올지 전쟁 이후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란 정권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2017년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제2의 도시 마슈아드에서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불만이었는데 순식간에 전국 80여 개 도시로 번지면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정치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는 휘발유 가격이 50% 오르자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터졌고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완전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025에서 2026년 물가 폭등과 환율 붕괴로 다시 전국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정권에게 물가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협박 카드를 계속 쥐시겠습니까?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시겠습니까? 반다르 아바스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란 경제 위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창고이자 관문이었던 이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 물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항구 하나를 통해 들어옵니다. 중동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무역항이죠. 그런데 2026년 3월
이 항구가 거의 멈춰섰습니다. 호르무즈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선사들이 운항을 꺼렸습니다. 보험사들도 이란 항구 입출항 선박의 보험 인수를 중단했습니다. 항구 기능이 멈추면 나라 전체의 혈류가 끊깁니다. 반다르 아바스가 재기능을 못하는 지금 이란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란 정부는 대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터키와 파키스탄 국경을 통한 육로 수송, 카스피해를 건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육로는 해상 운송보다 비용이 훨씬 높고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량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카스피해 항만 인프라도 대규모 곡물 수송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역시 자국 곡물 수출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안정적인 공급선이 되기 어렵습니다. 매년 1,400만 톤을 트럭과 기차로 메우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계산이었던 겁니다. 이란의 국내 농업 생산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도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라는 구조적 한계 앞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핵무기, 미국, 이란 갈등을 말하지만 이 판의 진짜 독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란은 국제 제재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를 살 수 있는 대형 구매자가 사실상 중국밖에 없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은 하루 평균 138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이란이 원유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중국은 시세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저원가로 유지시켜주는 핵심 공급처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할수록 이란이 원유를 팔 곳은 중국밖에 없어집니다. 이란이 협상력을 잃을수록 중국은 더 싸게 삽니다. 이 구조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저비용으로 유지시켜주는 전략적 이점이었습니다. 사실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도 같은 구조였죠. 2026년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생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역시 중국의 주요 할인 공급처였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두 나라 모두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미국의 군사 외교적 압박이 두 나라에 동시에 집중됐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란 사태는 중동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흔들려는 미국의 더 큰 전략 속의 한 조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이 계속될수록 중국은 에너지 안보의 불확실성에 노출됩니다. 이란 정권이 흔들리면 중국의 안정적인 저가 원유 공급처가 통째로 사라질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중국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 시각으로 이란 사태를 읽으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카드는 이란에게 항상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인 동시에 자신의 생명선을 끊을 수 있는 자충수였던 겁니다. 그 칼날이 드디어 이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물가 105%, 비축량 3개에서 4개월치, 배급제 검토, 반다르 아바스 항구의 침묵. 이것은 군사적 패배가 아닙니다. 스스로 파놓은 경제적 함정에 스스로 빠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란은 전략이 전술을 이기는 게 아니라 구조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잔인한 교훈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이 봉쇄를 풀면 식량이 들어오지만 핵 협상 카드도 잃습니다. 봉쇄를 지속하면 협박력은 유지되지만 국민이 굶습니다. 2025에서 2026년 시위에서 이미 전국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나라에서
이 선택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노선 갈등이 이 식량 위기를 계기로 더 첨예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경파는 외부 압력에 절대 굴복 안 된다는 입장이고 온건파는 현실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갈등의 향방이 이란의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위기가 우리 밥상과 지갑에 직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이 사오는 기름의 약 70% 내외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통과하는 길이 바로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휘발유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택배비, 마트 장바구니, 전기요금, 월급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오릅니다. 이 시리즈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어디셨나요? 이란의 식량 위기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가피했다는 게 충격적이셨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중국을 향한 빌드업이었다는 그림이 더 소름 돋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뉴스가 말하지 않는 경제의 진짜 흐름, 다음 편에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